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용 현 제1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안수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경선에 나섰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시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이성용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당선 확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 일찌감치 의장으로 내정됐지만 경합했던 안수일 의원이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간 집안 싸움으로 확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간 의원총회에서는 세 차례 10대 10 동수가 나와 다선 의원인 이성용 의원이 내정자로 결정됐습니다. 이 같은 의원총회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이 가세한 본선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22명의 의원 전체가 출석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두 후보는 1차에서 3차 결선까지 모두 11대 11 동수를 얻었습니다. 결국 선거 규정에 따라 다선의 3선인 이성용 의원이 2선의 안수일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성용 당선자는 피말리는 접전이 의외였다는 듯 당선의 기쁨 대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같이 함께 화합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 꼭 만들겠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대를 시작으로 6대를 거쳐 8대 의원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동안 5, 6대에서 환경복지위원장과 제1부의장 그리고 이번 8대 전반기에서 제1부의장을 거치는 등 의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종섭 의원이 제1부의장에 김수정 의원이 제2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5개 상임위원장에는 행정자치위원장에 이장걸 의원, 문화복지환경위원장에 홍유진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백현저 의원, 교육위원장에 안대령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당선자가 없어 재공고 후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표심에서 드러났듯 철저하게 둘로 양분된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로 봉합해 나가느냐가 후반기 의장단이 풀고 가야 할 성결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22대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4명 중 5선의 김기현 의원은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배치됐고 재선의 박성민 의원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배치와 함께 여당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또 재선의 서범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초선의 김상욱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간의 시장 공약 이행률이 6월 말 현재 68.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은 임기 내 74개 과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적 목표액 대비 95% 수준인 3조 20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2년간 총 100개 과제 중 어르신 초등학교 설치와 이동 노동자 쉼터 개소, 연포산 터널 무료화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제2시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12개 과제가 추가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6월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6으로 전달 대비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데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산울산 지역본부와 국내에선 처음으로 무주택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지상 9층 22세대 규모의 LH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지역 내 무주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지역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지난해 하반기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한 가구에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4만여 가구 중 5,367가구로 총 7,199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일반 가정에서 과거 2년간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한 가구에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남구청은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231만 킬로와트의 전기와 1,48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이 되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대립하며 분단의 역사를 낳았던 1950년 6.25 전쟁 기념일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울산에서도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6.25 참전 용사들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지팡이도 짚지만 애국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울산시청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휴전까지 전선에서 활약한 노병은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순행식 기관 총반장하다가 무반동 총반장하다가 상사가 돼가 그 반장을 내 했다고. 전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전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는 게지. 행사에선 6.25 전쟁에 참전한 울산 중구 출신 고 차말줄 일병도 소개됐습니다. 33살의 늦은 나이에 자원 입대해 1951년 횡성 포동리 부근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최근 국방부의 유해 발굴 사업으로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 차말줄 일병의 아들이 작성한 편지도 낭독되며 국토 수호를 위해 포화로 들어갔던 호국 영령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전쟁에 있어가지고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게 약간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나도 자문을 하게 되고. 분단 역사의 아픔을 기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기념하는 6.25 기념식. 울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 만여 명에게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울산이 안전해졌고 앞으로도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 윤영배 박사가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울산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7.3%에 달했으며 반면 위험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23.3%에 그쳤습니다. 한편 윤영배 박사는 브리프에서 울산시가 재난보건력 중심도시 중 모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교육과 훈련 등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대표가 직접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대표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그 제도조차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며 울산시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꽃으로 활발하게 꽃피어야 한다며 울산시의 그동안의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적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024년도 시당 당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남구청의 긴급 의료비 덕분에 치료를 받고 회복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남구 달동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남구청 복지지원과를 찾아 서동욱 남구청장에게 전달해달라며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고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병원비가 없어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속히 긴급 의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제때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관내 해수욕장과 주요 해완 관광지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울산 대표 해수욕장인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화해수욕장, 주요 해안 관광지인 북구 강동사나, 주전, 울주군 나사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도를 조사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백사장 모래 중금속과 수질 미생물 모두 환경안전관리 기준 이내로 물놀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 공장이 어제 울산 온산 국가산단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6년 4월 준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소가스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울산이 우리나라 수소 중심지로 도약하는 촉매제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온산항 인근에 위치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공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시가 주식회사 K&D 에너젠과 이곳에 수소가스 생산 공장을 짓기로 투자 협약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부지 33,000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공장이 생산 가능한 수소는 92,000 노르말 루베, 국내 상업용 수소가스 생산 시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공장은 약 2,185억 원을 투자해 오늘 2026년 4월까지 완공될 예정인데 울산의 수소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수소가스는 S-오일 샤인 프로젝트를 비롯해 산업용 수소가스가 필요한 국내 산업 전반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공장 신설로 수소산업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로의 도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을 해서 어떤 수로 친환경 에너지를 쓸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 다행스럽게 수소만큼은 또 2차 전지만큼은 선점을 하고 선점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수소가스 생산 공장 조성으로 울산이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사내 하청 근로자를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와 임원에게 법원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하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법인에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을 불법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 측은 사측의 불법 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며 HD현대건설기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어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 선포식과 책임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선포식에서 편상훈 원장과 임직원 100여 명은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청렴문화 실천 의지를 다지고 연구원의 청렴시책과 실천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청렴시책 활성화를 위한 책임자 소통 간담회를 열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서약 등 청렴문화 기반 확립을 위한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신용보증대단은 어제 동울산 지점 이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 지점이 새로 옮긴 자리는 동구 남목 삼거리에 위치한 미포회관 3층으로 기존의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편리한 접근성과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까지 제공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삼동면에 위치한 민간 건축물 왕방유가 아키타이저 A+ 어워드 본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건축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키타이저 A+ 어워드는 디자인과 부동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매년 전 세계 각지의 우수한 건축물을 심사해 시상합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울주군 왕방효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정웅식 건축가가 도예가로 활동 중인 건축주의 철학을 담아 건축한 작품으로 현재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7명의 도예가들이 외부 공간에 도자기를 전시하고 실내는 대중과 소통하며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면서 환경에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정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정경민 교수팀은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하던 기존의 습식 공정을 대체한 건식 공정을 활용해 용매 없이 기존보다 높은 성능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배터리 전극 성능 향상과 전극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상용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